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조국 가족과 관련해서 신변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부인 정경심 씨 같은 경우도 뭐 뇌경색이다, 뇌종양이다 하면서 지금 여러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어쩌면은 지금 이 조국 일가족에 대해서 뭔가 모종의 안 좋은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세간의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 저 역시도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접한 바가 있는데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양형태 박사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뭐 네네. 지금 이번 사안에 대해서 뭐 단정적으로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세간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과거에 나와요. 아주 불미스러운 여러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조국 일가족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에 크게 위협이 되는 어떤 핵심 키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불미스러운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변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많은 시민들의 세간의 어떤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조국 부부, 특히 조국 부부죠. 뭐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더 좋고, 이 신변 보호라는 그런 입장을 저는 여러 군데서 그런 같은 의혹을 좀 제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또 과거에 우리가 보면은 그 어떤 당사자가 유고가 될 때 그 유고를 이용해 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취하거나 또는 반전, 그렇죠. 사태가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자주 봤습니다. 맞습니다. 이 상황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이거 정몽원 씨도 고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극단적 선택하고 난 다음에 가진 의혹에서 어떤 상황의 반전이 일어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노회찬 뭐 얼마 전에 네, 작년이었죠. 작년에 노회찬 의원도 그러한 그것을 있기 때문에 이 조국 부부가 꿋꿋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정경심 그 교수 같은 경우도 이 몸이 약하다, 뇌경색이다, 뇌종양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가 변호인들로부터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사실은 심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극단적인 어떤 선택의 대상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는 선택의 대상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모든 것이 까발려졌지 않습니까? 이 의혹도 조 교수 같은 경우는 보면은 대학에서도 지금 학생들이 96%가 그냥 반대를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런 판에 선택을 할 수 인간은 자기의 잘못을 떠나서 네. 어떤 자기 상황이 한계 상황이 오면은 그것을 극복을 하지 못하는 자율적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심리적으로 억압을 받을 때,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사회에서 정치적인 그런 목적화해서 타율적으로 그런 극단적인 어떤 선택의 대상이 될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우파는 승리했습니다. 뭐로 승리했습니까? 진실로 승리하고 정의로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선과 파렴치와 이런 것을 전부 다 드러나서 이제 위선의 파렴치를 극복하고 물리쳤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위대한 국민의 하나의 혁명으로 봐야 됩니다. 네. 국민의 그 10월 혁명, 10월 혁명으로 봐야죠. 네. 이 광화문 또 이 10월에 일어났던 바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죠. 네. 혁명,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위대하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의 반전이 자칫 잘못하면 일어나면은 본인의 문제가 극한적인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정경심 교수나 전부 다 이 가족들이 네 분들이 전부 다 지금 혐의를 다 받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을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고귀한 생명, 아무리 죄가 있어도 생명은 고귀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고, 또 타율적으로, 과거에 보면 정치적으로 말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얘기들이 한창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것이 퀘스천으로 돼가지고 정말 누가 어떻게 한 거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꽤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에서 책임지고 신변보호를 해야 된다. 정경심 교수하고 조국 교수는 여하튼 수사가 마무리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그거 될 때까지, 특히 가장 위험한 달이 이제 언제냐면은 이제 수사가 빛을 올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10월달, 11월달. 이 수사 받는 중에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이라든가 뭐 이런 타율적인 극단적 선택,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나서도 절대 안 되지만 일어난다면 갑자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은 완전한 잔인한 검찰로 뒤엎어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혐의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잔인한 수사를 했다느니 뭐 또 특수부 검사들이고 검찰총장이고 뭐 그냥 어떻게 막 하고 난리들 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보십시오. 서초구에서 그거 할 때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혐의가 많고 객관적으로 의혹이 많고 이렇게 조국 교수가 청문회에서 거짓말하고 이런 게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웅이란 얘기가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 영웅 나오고 조국 수호, 검찰개혁, 조국 수호.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조국 교수가 나갈 때까지 지금 그 동영상도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 법무부에, 법무부 TV에. 이건 완전히 대권 행보를 의식한 그러한 이모션인데, 만약에 이게 국민의 그 혁명이 일어나는데 예상치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 버리면은 지금 상황을 갖다가 역발상으로 반전을 시켜버리면 이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국 부분은 굉장히 신변보호가 잘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거는 집중적으로 책임지고 신변보호를 하고, 이제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빨리 시동을 해서 조국도 소환하고 해가지고 신변보호를 검찰에 조사받는 동안은 이제 법에 따라서 신변보호를 완전히 하지 않으면은 항상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맞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만약에 자기 스스로의 자율적인 극한적 선택 또는 타율적인 정치 목적적인 타율적인 어떤 극한 그런 상태, 네. 이런 상태가 만약에 벌어진단 말이죠. 윤석열 검찰은 완전히 뒤집어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 군중 심리로 그렇게 검찰이 하나도 잘못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그 검찰에 모인 그 군중들을 봤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영웅이 되는 바로 그 군중 심리, 그리고 그들의 팀워크, 이런 걸 보면 상황 반전을 충분히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유 언론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 국민들에게 각성을 시키고 대비를 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자칫하면 이렇게 동요하지 않도록 이걸 해야 되고, 이 보수 언론들은 이 조국의 그 가족의 신변보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잘못하면 자유한국당이 덮었어요.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 덮어쓰고 그 다음에 검찰이 뒤집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성명을 내서 조국을 갖다가 신변을 보호하라. 예? 경찰에서 신변 보호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심리적으로 극한에 달하면은 판단 이성이 마비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까발릴 대로 까발려지고 굉장한 심리적인 갈등 속에서 학교 교수 복직까지 이제 학생들한테 거부를 당한다. 이렇게 하면 소위 피해자 코스프레가 된다고 지금. 네. 그러나 그들은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팀들은 이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지 않고 완전한 피해자, 소위 순교자,
조국 교수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순교한 것 같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 지금 왜냐하면 이 진영 논리로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인들의 대단한 잘못이죠. 이 정치인들에서 저는 생각할 때 더불어민주당이 그 사고를 갖다가 하고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10만이 모인다. 또 대변인이 200만이 모였다. 이렇게 발표를 허위성 발표를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것 자칫 잘못하면은 의혹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소위 페이크 가짜 뉴스를 갖다가 발하나 할 때는 이 정치하는 분들의 그 양식. 이해찬 대표가 이런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가 2개월 만에 종결됐다. 못 들었습니까? 2개월 만에 종결됐다고 하는데 그거 가짜 뉴스예요. 네. 특검이 생겨가지고 1월, 2월 만에 특검은 그 60일인가 뭐 며칠 제한된 날짜에서 허가가 안 돼가지고 다시 중앙지검으로 와서 특수부로 와서 그때 수사를 또 받았거든요, 이게. 네. 그러면 실제로 거의 한 6개월 수사를 받은 셈이에요. 그런데 2개월 수사를 받고서 빨리 종결했으니까 조국 부부, 조국 일가들 전부 다 수사를 빨리 이제 끝내라. 지금 이런 식으로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는 거 보고 아니 당대표 정도 돼가지고 왜 이렇게 가짜 뉴스를 하고 있나. 이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5개월, 6개월 수사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조사를 받고 특검 연장이 안 되니까 다시 와서 이렇게 조사를 받은 건데 이걸 가지고 말이죠. 지금 그렇게 2개월 만에 수사를 갖다 시작해서 2개월 만에 말이지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를 했는데 왜 여기는 빨리 안 끝내냐. 빨리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정치인들의 양식,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양식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갖다 커밍아웃 하고 있죠. 네. 뭐 이철희 의원이나 또는 금태섭 의원이나 아주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 양식 있는 분들은 이건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공수처법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여론이 내부에서 들들 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 조국 부부가 만약에 정말 우리는 그 의혹이라는 그 부분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의혹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걸 예방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교수 가족, 그 다음에 정경심 교수 신변 보호를 반드시 경찰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 또 이러한 여론들을 국민들이 다 알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왜 사람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죄는 밉되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거. 생명의 존엄성.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신변 보호를 해야 된다. 이거 만약에 우리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만약에 급격히 어떤 정말 극단적인 어떤 선택이 일어나갔으면은 이 보십시오. 수사 중단되고 뭐 검찰은 또 이렇게 되고 뭐 자유한국도 또 박살날 거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동선전해서 뒤로 엎어씌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검찰도 혐의 뒤집어 쓰고 말이죠. 나중에 언론은 또 어떻게 되냐? 언론 적폐 언론이다 이거야. 너희들은 사실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 있으면 군중 심리가 이제 작동이 돼 버리면은 무섭게 작동이 돼버리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적폐 언론이 돼가지고 조국을 또 찬양을 하면서 영웅화시키고 그러면서 상황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럼 사법개혁도 마음대로 할 것이고 공수처고 뭐고 사법개혁 자기들 뜻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참 어처구니없게도 시스템 국가 체제도 바꿔나갈 수 있는 자기들이 그렇게 되면 뭐 총선은 뭐 싹쓸이가 되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을 해볼 때 김정은이도 딱 저기 어디야 부산에 정상회담에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가상입니다. 이건 가상의 세계. 절대 가상의 세계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진실의 세계에서
정의의 세계에서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신변 보호를 갖다가 철저하게 경찰에서 해줘야 되고, 그 가족들을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충분히 해야 되고, 또 자유우파 또는 언론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가족이 일가족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 박탈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상실감, 좌절감 뭐 이런 거에서 극단 선택을 하거나 또는 타율적인 또 정치적 목적으로 그런 뭐 여러 가지를 상정을 해놓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신변 보호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빨리 수사 속도를 내 가지고 전부 신변을 갖다가 확실하게 수사받을 동안 신변 보호를 하고 빨리 저 어떤 사법적인 그런 내용의 수사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저번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해서 여당 원내대표가 서초구에 모입니다 하니까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국가기관인 검찰청을 둘러싸고 검찰청을 싸고 촛불하고 거기다 검찰개혁, 조국수, 아니 피의자이자 완전히 이거는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국민들에게 정말 파렴치라든가 이런 위선이라든가 이런 걸 안겨준 그 사람을 수사하는 검찰을 갖다가 그렇게 압박을 하고 한 걸 보고, 야, 이 나라가 아직 성숙되려면 멀었구나 생각했는데, 역시 저기 광화문 집회에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국민의 힘은 역시 무섭다. 네. 국민의 힘은 승리한다. 바로 이것이 민심은 천심이요, 천심은 민심이고, 민심은 곧 진실을 바탕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애국, 헌법수호라는 그 개념에서 나온다. 이런 것을 제가 아주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러한 소위 헌법이 뒤집어지는 이러한 사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 기후에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말 양현태 박사님께서 사실 세간에 서치 나오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오늘 공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입니다. 오늘인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서울 글로리아 합창단 단장도 상인 지휘자도 우리 양영태 박사님이십니다. 2019 제14 나라사랑 정기 연주회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여의도 KBS 홀에서 열립니다. 6.25 남친전쟁, 그리고 월남전, 서해교전, 그리고 천안함 폭침, 순국 용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 박세직 장군을 추모하는 뜻을 기리면서 음악회가 열리는데요. 정기 연주회 오늘 오후 7시 30분 여의도 KBS 홀에서 열리는데요. 신의 한 수 시청자라고 현장에서 말씀해 주시면요, 티켓이 제공됩니다. 여러분들 신의 한 수 시청자예요, 제가 신의 한 수 보고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요, 티켓이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좌석표요. 예, 좌석표죠. 좌석표가 제공되니까요, 만 10세 이상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모두들 가족 단위로라도 오셔가지고 우리 양현태 박사님의 지휘하에 연주되는 이 아름다운 선율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께서도 좀 홍보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음악회는 이 가곡, 한국 가곡, 또 외국 가곡 해서 또 이 추모 음악, 굉장히 음악이 아름다운 선율입니다. 가을 하늘에 무척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추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음악들이 많습니다. 부디 오셔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서울 글로리 합창단 오늘 저녁 7시 30분 여의도 KBS 홀입니다. 저희 박사님께서 정말 바쁜 와중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또 방송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박사님의 정기 연주에 꼭 참석하셔가지고 관람해주시고 좋은 음악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최고 원로 양현태 박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양영태 TV 꼭 구독해 주십시오. 저희 신의 한 수 추천 채널 목록에 양영태 TV 있습니다. 양영태 TV에 가시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원로이신 양영태 박사님의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신의 한 수도 꼭 구독해 주시고 양영태 TV 꼭 구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이 조국 일가족에 대한 신변을 확보함으로써 이런 불미스러운 일, 지금 세간의 몇몇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 신의 한 수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추천 꼭 해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